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7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노랑나비 하얀꽃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감명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자분 사주가 실제하니 병화가 용신이겠습니다만 혹 시지가 자수라서 병화가 힘을 못 받아 저 많은 금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화를 용신으로 삼기 망설였습니다. 대운지지에 목기운에서 병화가 힘을 받았다고 판단해도 될런지요? 또 두 번째로 자유파살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남편 등은 어떨런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78번째 사주에 의식주가 풍부해 재물복도 있고 자식복도 덕도 있는 여자분 사주 동영상을 보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자, 노랑나비 하얀꽃잎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저 병화가 저 많은 세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댓글이 몇 개 올라와서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경술년 갑신월 을요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의 대표는 간목, 자수,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가 있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은 경금, 신금 큰세, 유금 작은세, 토생금을 받은 흑, 그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운, 흑기운의 생을 받은 세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약해진 사주인데 용신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그런 동영상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이 병화 하나로 이 많은 세기운을 제압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물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리 큰 불이라 하지만 밑에 냉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균을 다 제압은 못하죠. 제압은. 자, 가을 태생이고 세균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가을은 숙살지기면서 설이 있죠. 가을에 된 설이를 맞아가지고 배추 얼어 죽는 것도 보고 식물이 얼어 죽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한 날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병화를 손으로 가려보세요. 이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은 자수는 원래 냉수인데 냉수죠.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이 물이 지금 을목 작은 나무가 물을 못 먹어서 죽고 있나요? 이 냉수 이 병화가 없게 되면 이 참 물이 작은 나무에 공급되게 되면 뿌리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쇠기운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숙살지기 즉 이 서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못 먹는 것보다 지금 얼어 죽게 생긴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는 얘기죠. 얼어 죽는 게. 그래서 저우가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병화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큰 불이 나의 따뜻한 난로가 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새들을 다 제압할 수 없죠. 이 불이. 그러나 이 살기운을 갖다가 을목에게 오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면서 바로 옆에서 조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사주가 그래도 조우가 돼가지고 이 을목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가 얻게 되면 얼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죽는 건 아니에요. 을목이. 현재. 오히려 이 병화가 없으면은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될 수도 있어요. 냉수기 때문에 뿌리가 얼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화로 이 쇠를 다 제압하느냐, 다 제압할 수가 없죠. 녹여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열목 보호할 정도로는 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운을 서리의 찬 기운을 몰아낼 정도, 을목에게 못 오게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불기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중한 불기운이 된 겁니다. 이 불이 없게 되면은 모든 게 물도 나한테는 상당히 살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생이 아니라.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불은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없으면 일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다 제압합니까? 못하죠. 못하지만은 을목
보호할 정도로 어느 정도 살균이 이렇게 을목에게 미친 거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불기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기에서 좀 도움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가 다 제압은 못하지만 옆에서 조우로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용신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남편은 대단한 사람 같죠? 관이니까, 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이 불기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압을 좀 해주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부담이 그렇게 덜 되는, 좀 성격적으로나 어떤 대외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되지만은 그렇게 나쁜 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자유파살은 자식국하고 일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하고 헤어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자유파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살을 볼 때도, 살을 적용할 때도 이런 오행이 나를 어떤 오행이, 해당 오행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한지를 잘 보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댓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선생님, 유튜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전번 강의 중에 불은 나무가 있어야 활활 타올라 강하다고 했는데 위사주 강의 시 나무에 생조가 없어도 강하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맞히기 43번째. 자식복은 어떤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라는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주셨죠. 자, 사주에 불기운이 많았더라도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주는 그런 나무에 생조가 없어도 불이 강한지 물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진년, 개사월, 병술일, 병신시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불은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이라는 거는 불을 견제할 수 있는 물이나 쇠나 흙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불을 제압해 가지고 불이 이런 불의 힘을 빼가는 오행한테 지게 되면 화력이 많이 있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불이 이런 물과 쇠, 흙,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을 제압해 가지고 불을 견제할 수 있는 오행들이 약해고 불이 강해지면 나무에 생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이런 물과 쇠와 흙, 불을 견제한 세력이 불의 힘을 많이 뺐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 이렇게 불기운이 이런 본인의 힘을 빼가는, 또 본인을 견제한 물이나 쇠나 흙의 힘들이 별로 없고 불이 다 제압을 해버리게 되면 자체적인 불기운만으로도 열기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불이 충분히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을 제압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거, 열기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무의 생조가 있어야 되는 건 불의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견제 세력이 강할 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주로.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이 사주에 보면은 병화, 사화, 본인 일간 병화에서 불기운이 상당하죠. 불도 그냥 불도 아니고 큰 불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대방 힘을 빼가는 불을 견제하는 것은 신금, 개수, 술토, 신금이 있네요. 그러면은 개수로 봤을 때는 불하고 힘을 빼가는 오행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 술토 있죠. 술토는 어떤 흙인가요? 불을 품은 흙이죠. 불. 그죠? 불을 품은 흙이고 또 화생토를 받고 있고. 그러니 설기가 잘 안 돼요. 진토라면은 불을 힘을 많이 빼버릴 텐데 술토는 자체적으로 열토다 보니까 화생토까지 받아서 상당히 열기운이 있어서 불하고 흙하고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술토가 토생금을 해주나요? 이 신금에게
쇠라는 것은 열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로 좀 식혀주든가 흙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술토가 열을 품은 흙이라 토생금이라 토곡금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병화 큰 불이 위에서 내리치다 보니까 시지에 있는 신금은 거의 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 하나는 상대편 하나는 제압이 돼버리고 술토는 내팽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금과 개수만 남죠. 그죠? 자, 어떤가요? 이 신금도 사와 병화 큰 물 속에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식혀줄 물이나 흙이 있으면 좋을 텐데 흙은 없고 물은 개수 하나 보이네요. 이 개수는 이 신금을 식혀줄 수 있나요? 이 물이 임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그래서 병화, 사화, 병화 큰 물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개수 조그만 물은 증발해 버리네요. 무늬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이 사라지는 순간 신금은 나한테 물을 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을 못 뿌려주고 증발해 버리니 병화와 사화 사이에 껴서 이도 상당한 불기운에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들을 견지할 세력들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개수만 많았지.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불을 견지할 세력들이 힘을 많이 잃어가지고 불 자체로도 상당히 불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무에 생조가 없더라도 불의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불기운이 강하다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요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병화 큰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사주하고 틀리게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너무 많죠. 임수 큰 물이 한 방에 인병충 해버리니 불이 휘청하죠. 거기다가 진토 이 흙은 뻐륵이죠. 뻐륵은 물을 품은 흙이라 불에 힘을 많이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한테 얻어맞고 그러면 불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죠. 소멸하기 일보 직전이죠. 이럴 때 나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큰 불 두 개가 있지만은 힘이 없어서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기운을 볼 때 나무에 생조가 필요한 사주, 생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열기운을 낼 수 있는 불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사주는 불의 힘을 빼는 오행들이 힘을 잃었고 여기는 불의 힘을 빼는 오행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무 뗄감이 없으면 불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큰 불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래서 불이 살아가는 데는 나무의 생조가 필요한 사주가 있고 또 나무에 생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열한 사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댓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댓글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댓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